아저씨, 이거 냉장고 정리했는데 버리긴 아까워서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냄새 좀 나네요. 환기 좀 하시고. 경비실 창문에 서리가 붙어 있었다. 창밖은 시간 구분이 지워진 회색이었다. 형광등 불빛은 늘 반박자 늦게 켜졌다. 문이 벌컥 열렸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입주자 대표가 들어왔다. 코트 깃을 세운 채였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2개. 봉지 속에서 플라스틱 용기들이 부딪히며 딸깍거렸다. 아저씨, 이거. 입주자 대표는 봉지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놨다. 말끝에 웃음이 묻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냉장고 정리했는데 버리긴 아까워서요. 드세요. 아버지는 자동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면 일이 빨리 끝난다는 걸 몸이 먼저 배웠다. 감사합니다. 입주자 대표는 경비실을 한 바퀴 훑었다. 벽에 붙은 당직표, 낡은 무전기, 따뜻한 물이 반쯤 찬 주전자,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장갑. 여기 냄새 좀 나네요. 환기 좀 하시고. 말이 환기지 사람을 비우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다가 문턱에서 멈췄다. 아, 그리고요.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들기도 전에 입주자 대표는 덧붙였다. 요즘 입주민들이 예민해요. 민원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지 말고. 딸이든 뭐든. 아버지의 손이 보온병 옆에서 멎었다. 내라는 대답이 목에서 굴러나왔지만 입주자 대표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봉지 속 냄새는 조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투명한 비닐을 통해 김치 국물이 용기벽에 엉겨붙은 게 보였다. 바닥에는 누렇게 마른 얼룩이 있었다. 그는 용기 하나를 열었다. 김치. 쉰 냄새가 아니라 이제 더는 김치라고 부를 수 없는 냄새였다. 멸치볶음은 기름이 굳어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된장찌개는 표면에 회색막이 얇게 떠 있었다. 아버지는 뚜껑을 다시 덮었다. 한동안 그대로 들고 서 있었다. 버리면 된다. 그건 너무 쉬운 답이었다. 그러나 버리면 내일 또 들어온다. 그 다음엔 버린다는 말이 민원이 된다. 민원은 소장에게 가고 소장은 아버지에게 온다. 대표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이 곧 해고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이미 비닐봉지가 하나 더 있었다. 누군가의 아까운 마음이 쌓여 있는 자리였다. 아버지는 새 봉지를 그 위에 조심히 얹었다. 깨질까 봐서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손길이었다. 그날 저녁 단지 앞 벤치에서 입주민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입주자 대표가 그들 사이에 섰다.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인 채였다. 우리 경비 아저씨 요즘 힘드시잖아요. 제가 반찬 좀 나눔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누군가가 웃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주자 대표는 핸드폰을 꺼내 경비실 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프레임 안에는 경비실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등이 함께 잡혔다. 어머, 포즈 좀요. 단톡방에 올릴게요. 나눔 인증. 아버지는 무슨 포즈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는 그저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바람이 봉지를 흔들었다. 입주자 대표는 사진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뒤 휴대폰 알림음이 경비실에 울렸다. 단톡방 메시지였다. 나눔했어요. 경비실에 두고 가요. 사진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대표님 착하시다. 경비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버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화면 속 봉지는 빛이 좋아서 그럴듯했다. 실제 냄새는 사진에 찍히지 않았다. 며칠 뒤
입주자 대표는 또 왔다. 이번엔 손이 가벼웠다. 대신 경비실 냉장고를 가리켰다. 아저씨, 저번에 드린 거 다 드셨어요? 네. 좋네. 그럼 오늘도 정리한 거 좀 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봉지를 건네기 전에 이상할 만큼 오랫동안 경비실 냉장고를 바라봤다. 마치 여기엔 버릴 게 쌓이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하듯. 그리고 웃었다.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는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자주 정리를 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냉장고 정리를 일주일에 2번씩 했다. 경비실로 들어오는 봉지는 늘 두껍고 늘 축축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입주자 대표는 우산을 접지도 않은 채 경비실에 들어왔다. 물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아저씨, 오늘은 따뜻한 국도 있어요. 그녀는 봉지를 내밀고는 핸드폰을 귀에 붙였다. 통화 중이었다. 경비실이 작아서 목소리가 그대로 울렸다. 응. 그거 내가 보낼게. 잠깐 침묵. 상대가 뭐라 했는지 그녀의 표정이 찌그러졌다가 금세 펴졌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관리비에서 좀 돌렸으면 돼. 다들 몰라. 아버지는 관리비라는 단어에 숨을 삼켰다. 입주자 대표는 그걸 봤지만 못 본 척했다. 아니, 보였기에 더 또렷하게 말했다. 아저씨, 뭘 그렇게 놀라요? 아저씨는 그냥 경비만 하면 되지. 그날 이후 아버지의 택배 보관대에 가끔 낯선 상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송장엔 업체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단지에서 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소장은 대표님이 알아서 처리하라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상자를 옮겼다. 옮기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궁금해하는 순간 자신도 엮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입주자 대표는 봉지를 들고 왔다. 이번엔 경비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밖에서 다른 입주민과 통화를 했다. 아버지는 의도치 않게 그 말들을 듣게 됐다. 어머,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간대요. 재무 쪽이래. 돈 다루는 애들이 제일 센 거 아시죠? 짧은 웃음이 통로를 스쳤다. 그래도 걔가 요즘 좀 힘들어서 엄마가 챙겨줘야지. 아버지는 봉지를 받으며 또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건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경비실 냉장고를 열었다. 맨 아래 칸 봉지 하나가 새어 있었다. 국물이 선반을 따라 흘러내려 이미 하얀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닫기 위해 봉지를 들어 올렸고 그때 용기 바닥에 붙은 스티커가 보였다. 소비기한 2023년 10월 29일. 아버지는 스티커를 떼지 않았다. 떼면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스티커를 그대로 둔 채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잠깐 아주 짧게 숨을 참고 서 있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발걸음이 가볍고 급했다. 문이 열렸다. 이번엔 딸이었다.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먼저 밀려 들어왔다. 겨울 끝자락에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냄새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웬일이야? 근처 왔다가 들렀어. 거짓말이었다. 딸은 반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나눔 인증이라는 글자 아래 봉지를 들고 서 있는 아버지의 등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엔 웃는 얼굴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비웃음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말았다. 좋은데 왜 왔어? 전화하지. 아빠 얼굴 보려고. 딸은 한 걸음 더 들어왔다. 코끝이 먼저 찌푸려졌다. 상한 기름 냄새와 쉰 국물 냄새가 섞여
형광등 아래에서 묘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아빠, 여기서 밥 먹어? 가끔, 가끔이 아니라 매일이지. 아버지는 웃으려다 말았다.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더 짙어졌다.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그대로 터져나왔다. 비닐봉지 3개. 아래 칸에는 국물이 새어 선반에 말라붙어 있었다. 딸은 매니 봉지를 꺼냈다. 김치통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시큼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이 저절로 찡그려졌다. 이거 먹었어? 조금, 언제 받았어? 지난주쯤, 딸은 용기 바닥을 뒤집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소비기한 2023년 11월 18일. 달력을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2번째 봉지를 꺼냈다. 멸치볶음. 기름이 굳어 표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된장찌개는 뚜껑 안쪽에 회색막이 얇게 붙어 있었다. 아빠, 응, 이거 다 입주자 대표가 준 거야? 아버지가 잠시 멈췄다. 응, 몇 번이나? 대답이 늦었다. 가끔, 가끔이 몇 번이야? 아버지는 딸을 보지 못했다. 대신 냉장고 문 손잡이를 바라봤다. 서너 번, 딸은 냉장고를 끝까지 열어젖혔다. 안쪽 구석에서 또 하나의 비닐봉지가 나왔다. 아직 열지 않은 것. 딸은 그걸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건? 어제, 딸은 뚜껑을 열었다. 역한 냄새가 훅 올라왔다. 이번엔 더 심했다. 국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위에 얇은 막이 떠 있었다. 이거 썩었어.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왜 먹어? 버리면, 말끝이 흐려졌다. 버리면 뭐? 눈치 보여. 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냄새가 목을 긁었다. 눈치가 왜 보여? 그냥, 대표님이 정리했다고 하는데, 정리?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 이건 정리가 아니라 쓰레기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됐다. 그 말이 경비실 안에 남았다. 딸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아빠, CCTV 어디서 봐? 왜, 확인 좀 하게. 아버지는 잠깐 머뭇거렸다. 괜히 일 키우지 마. 아빠,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건 일 아니야. 기록이야. 관리사무소 작은 방. 모니터 여러 대가 벽에 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동의서에 서명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월 10일 오후 2시 32분. 입주자 대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손에는 봉지. 웃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한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버리긴 아까워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가 나가려다 잠시 멈춘다. 경비실 방, 통로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저런 거나 먹어야지. 딸의 손이 마우스를 꽉 잡았다. 뒤로 돌려줘봐. 영상이 몇 분 전으로 돌아갔다. 입주자 대표가 집 현관 앞에서 봉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다른 카메라에 잡혔다. 그녀는 잠깐 멈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2개의 용기를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집어넣었다. 멀쩡한 반찬은 다시 넣고 다른 하나를 봉지에 담았다. 딸이 화면을 멈췄다. 선별했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은 영상 파일을 저장했다. USB에 복사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다. 아빠, 응, 그날 배 아팠지.
좀, 좀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복통은 칼날처럼 들어왔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딸은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실 의사는 묻지도 않았다. 상한 음식 드셨죠? 딸이 대신 대답했다. 네. 수액이 떨어지는 동안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했다. 아빠, 응. 이제 그거 절대 먹지 마. 괜히 시끄러워질까봐. 조용히 끝내진 않을 거야. 아버지가 눈을 떴다. 괜히 그러지 마. 딸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빠, 잠시 침묵. 이건 복수 아니야. 그럼, 정산이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다. 말리지도 허락하지도 않는 힘이었다. 딸은 고개를 숙였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저장된 파일 이름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계산이 있었다. 딸은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표정을 바꾸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노트북을 켜자마자 단지 관리비 공개 자료부터 열었다. 입주자 대표가 자랑처럼 말하던 그 투명한 회계. 엑셀 파일은 깔끔했다. 표도 단정했다.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티가 났다. 외주 용역비 항목에서 같은 업체 이름이 석 달 연속 반복되고 있었다. 청소 용역 어사, 시설 보수 비산업, 정원 관리 시계발. 세 업체 모두 설립 1년 미만. 주소지는 서로 달랐다. 대표자 이름도 달랐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 앞자리가 이상하게 비슷했다. 딸은 화면을 확대했다.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의도는 반드시 드러난다. 아빠, 경비실 문을 닫고 그녀가 물었다. 응, 청소 용역 업체 바뀐 적 있어? 있지. 작년에 왜 바꿨대? 대표님이 더 싸게 해준다 해서. 싸게? 딸은 다시 파일을 열었다. 싸게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 업체보다 월 15% 높았다. 아빠, 그 업체 사람들 자주 와? 가끔. 근데 얼굴이 매번 달라. 계약은 1년짜리야? 그런 걸 내가 알겠냐. 딸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 승인 내역을 비교했다. 외주 업체 계좌 내역은 단지 감사 요청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였다. 회사 감사팀은 내부 조사와 동시에 관련 계좌의 이상 거래 패턴을 금융기관 협조 요청으로 넘겼다. 며칠 뒤 전달된 요약 자료에는 일정한 간격의 자금 이동이 표시돼 있었다. 관리비에서 빠져나간 돈은 세 단계를 거쳐 입주자 대표 아들 계좌로 이어졌다. 관리비 통장에서 외주 업체로 나간 돈이 며칠 뒤 개인 계좌 몇 개로 쪼개져 흩어졌다. 완전히 같은 금액은 아니었다. 소수점 아래 숫자만 살짝 달랐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계좌가 눈에 걸렸다. 예금주 이름이 익숙했다. 입주자 대표와 성이 같았다. 친인척이었다. 딸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 그리고 그 계좌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본 적 있는 이름과 연결돼 있었다. 그 이름은 입주자 대표 아들이었다. 그녀의 마우스 클릭이 멈췄다. 아빠, 왜? 입주자 대표 아들 요즘 뭐 한다고 했지? 재무팀이라더라. 큰 회사. 요즘 힘들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그날 통화하는 거 들었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투자 잘못했다는 말. 얼핏 들은 적 있어. 딸은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관리비, 외주업체, 친인척 계좌, 아들 계좌. 완전히 일치하는 금액은 없었다. 대신 규칙이 있었다.
관리비가 빠져나간 날과 아들 계좌로 돈이 들어간 날 사이의 간격. 평균 3일. 그녀는 엑셀에 새 시트를 만들었다. 날짜를 정렬했다. 간격을 계산했다. 평균값을 구했다. 평균은 3.21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많았다. 입주자 대표는 전화를 자주 경비실 근처에서 받았다.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벽은 얇았다. 그거 내가 맞춰줄게. 걔가 이번 달 카드값 좀 막혀서 관리비에서 잠깐 돌리면 돼. 다들 몰라. 딸은 녹음기를 켰다.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빠, 괜히 엮이면 이미 엮였어. 녹음 파일은 짧았지만 방향을 가리키기엔 충분했다. 그날 밤 딸은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다. 입주자 대표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훑었다. 고급 유흥주점, 고가 레스토랑,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눈에 들어온 항목 하나. 개인 계좌로 상환 처리. 회사 자금을 외부로 빼돌린 뒤 며칠 뒤 개인 계좌에서 일부 상환한 기록. 그 개인 계좌는 입주자 대표 친인척 계좌와 거래 내역이 있었다. 딸은 의자를 밀어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다. 오히려 맥박이 안정적이었다. 공범. 아들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서로를 메웠다. 자금 세탁의 기본 구조였다. 경비실. 입주자 대표가 또 들어왔다. 아저씨, 요즘 단톡방에 이상한 소문 돌더라.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습니다. 딸이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딸이었다. 제가 뭘 했는데요. 입주자 대표가 굳었다. 아, 오셨네요. 네. 아빠 보러 왔어요. 입주자 대표는 억지로 웃었다. 요즘 괜한 오해가 있어서요. 관리비 문제니 뭐니. 딸이 말했다. 관리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괜히 예민해서. 딸은 한 발 다가갔다. 관리비 외주업체 세 곳 다 대표님 지인이죠. 공기가 멈췄다. 입주자 대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숨을 삼켰다. 입주자 대표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협박이에요? 아니요. 딸은 또박또박 말했다. 정산이에요. 입주자 대표는 경비실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바깥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걔가 알아챘어. 자료 정리해. 빨리. 딸은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다. 이제 방향은 바뀌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회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대신 흔적이 남는다. 한신그룹 본사 20층 감사팀.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맑았다. 그러나 모니터 속 숫자들은 탁했다. 딸은 감사 개시 요청서를 작성했다. 사유 재무팀 직원 자금 부정사용 정황. 관련자 재무팀 과장. 위험도 높음. 외부 연계 가능성 있음. 전송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카드 승인 패턴이었다. 업무 시간 외 결제 빈도 급증. 거래처 명목 접대 비중 일부 허위 업체. 해외 송금 내역과 개인 계좌 간 반복적 상환 구조. 딸은 결제 시간과 사내 출입 기록을 대조했다. 토요일 22시 14분 강남 고급 주점 결제 180만 원. 같은 시간 사내 출입 기록 없음. 적요 협력사 미팅. 협력사 리스트 대조 결과 해당 업체는 6개월 전 폐업. 그녀는 화면을 넘겼다. 야근 수당 12시간 청구. 출입 기록 없음. CCTV 서버 기록, 사내 접속 기록 없음.
그리고 눈에 띈 한 줄. 관리비 외주 업체 계좌로 500만 원이 들어갔다. 사흘 뒤 그중 480만 원이 친인척 계좌로 이동했다. 그리고 다음 날 450만 원이 아들 개인 계좌에 찍혔다. 숫자가 말을 걸고 있었다. 감사 개시 6시간 후 IT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다. 재무팀 과장 계정에서 대량 파일 삭제 시도 있었습니다. 딸은 모니터를 바라봤다. 삭제 시도 시간 19시 42분. 삭제 대상 외부 송금 관련 엑셀 파일 14건. 백업 서버 자동 복구 완료. 복구됐죠? 네.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 사본 확보해 주세요. 접근 권한 차단하고요. 첫 대면. 다음 날 오전 재무팀 과장이 감사실로 호출됐다. 문이 열렸다. 입주자 대표 아들이 들어왔다. 정장은 단정했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왜 부르셨죠? 업무 관련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딸은 파일을 건넸다. 이 결제건 협력사 어디입니까? 기억 안 납니다. 폐업한 업체입니다. 이 송금 건은요. 개인 상환입니다. 누구에게? 친척입니다. 왜 회사 자금이 친척 계좌와 연결됩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차분히 말했다. 삭제 시도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입주자 대표는 경비실로 뛰어왔다. 아저씨, 당신 딸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일어섰다. 모릅니다. 우리 아들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딸이 한 거잖아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제가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돌아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뭔 짓이에요? 자료가 말하니까요. 허위예요.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에요. 딸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관리비에서 잠깐 돌리면 돼. 입주자 대표의 목소리였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거 불법 녹음이야. 경비실에서 공개 통화였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숨이 거칠어졌다. 협박이에요? 아니요. 딸은 눈을 마주쳤다. 수사 전에 정리하실 기회 드리는 겁니다. 감사 결과 1차 보고서 제출. 보고서에는 업무상 배임, 허위 증빙, 자료 삭제 시도, 외부 자금 세탁 의혹이 명시됐다. 인사위원회 회부, 사내 공지 초안 작성. 딸은 모니터를 잠시 내려다봤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 입주자 대표 아들은 사내 게시판을 보며 굳어 있었다. 재무팀 과장, 감사 결과 중대 위반 확인.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퇴근 후 그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돌렸다. 헤드헌터에게 연락했다. 추천 어렵습니다. 왜요? 평판 조회에서 문제 있습니다. 입구 컷. 형사고발. 회사는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았다. 법무팀이 고발장을 준비했다. 혐의, 업무상 배임, 횡령, 전자기록 손괴 시도. 딸은 고발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경비실. 아버지가 물었다. 여기까지 해야 돼. 딸은 잠시 생각했다. 아빠, 응. 그냥 두면 더 썩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단지 안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너 다치진 않겠지? 안 다쳐. 잠시 침묵. 아빠, 왜? 이건 끝이 아니야. 폭로가 시작되면 사람은 두 부리로 나뉜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과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 입주자 대표는 두 번째였다. 저녁 8시 17분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힐스테이트 101동 입주민 단톡방. 요즘 경비 가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의 주의 바랍니다.
관리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회계 감사 통과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요? CCTV 얘기 들었는데 입주자 대표는 즉시 답했다. 예민하셔서 그렇습니다. 음식 조금 나눔했는데 과장된 겁니다. 나눔. 딸은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 단어가 가장 역겨웠다. 다음 날 경비실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발신인 법무법인. 내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경고. 아버지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딸이 받아 읽었다. 형사 고소 진행 예정.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이쯤에서 멈추자. 왜? 괜히 더 커진다. 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커졌어. 그래도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덮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해고 압박. 입주자 대표는 관리소장을 불렀다. 경비 교체하세요. 정당 사유가 민원 많다고 하세요. 불친절하다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만드세요. 그날 밤 관리소장이 경비실에 왔다.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끝이 흐려졌다. 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고 사유 뭡니까?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압박은 거기서 멈췄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밤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경비 가족이 입주자 대표 협박 중. 작성자 익명.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진짜예요? CCTV는요? 증거 있나요? 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영상 편집을 시작했다. 입주자 대표가 냉장고 앞에서 멀쩡한 반찬을 다시 넣고 다른 용기를 봉지에 담는 장면. 경비실에서의 혼잣말. 저런 거나 먹어야지. 파일 제목을 붙였다. 그녀는 단톡방에 링크를 올리지 않았다. 대신 입주민 20명에게 개별 전송했다. 10분 후 단톡방이 폭발했다. 이게 뭔데요? 고이네. 이건 나눔이 아니지. 입주자 대표는 메시지를 지우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다. 입주자 대표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위 영상입니다. 원본 있습니까? 편집됐어요. 원본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또 다른 기사 준비가 시작됐다. 그 사이 재무팀 과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료 삭제를 시도했다. 시스템 경고음, 접근 차단, 기록 자동 저장. IT 보안팀이 즉시 보고했다. 제시도 확인했습니다. 딸은 짧게 답했다. 형사 고발 포함하세요. 경비실 대치. 입주자 대표가 문을 벌컥 열었다. 여기까지 할 줄 몰랐죠. 딸이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면 당신도 가만 안 둬요. 이미 망쳤잖아요. 입주자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증거 있어요? 딸은 태블릿을 돌렸다. 태블릿 화면에는 계좌 흐름도가 떠 있었다. 관리비, 외주업체, 친인척 계좌, 아들 계좌. 입주자 대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조작이에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고소할 거예요. 하세요. 정적?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 총회죠. 입주자 대표의 표정이 굳었다. 거기서 보죠. 그녀가 나간 뒤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 커진다. 응. 무섭진 않냐? 딸은 창밖을 봤다. 단지 안가로등 아래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무섭지. 잠시 침묵. 그래도 멈추진 않아.
토요일을 앞둔 목요일 밤이었다. 폭풍은 늘 예고 없이 오지만 이번엔 예고가 있었다. 사람들의 휴대폰 알림이 그것이었다. 금요일 오전 9시 12분 지역 인터넷 신문 속보가 떴다. 지역 인터넷 신문 속보.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 경비에게 상한 음식 제공 논란 CCTV 영상 확산.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이 있었다. 냉장고 앞에서 멀쩡한 반찬을 다시 넣고 다른 용기를 봉지에 담는 장면. 그리고 경비실 안에서의 혼잣말. 저런 거나 먹어야지. 영상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다. 댓글이 달렸다. 이건 갑질이지. 관리비 문제도 있다던데? 기사 말미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해당 입주자 대표의 아들, 대기업 재무팀 근무 중 감사 착수. 오전 11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단지 이름이 올랐다. 1위는 힐스테이트 갑질, 2위는 입주자 대표, 3위는 재무팀 과장이었다. 아버지는 경비실 모니터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거 우리 단지 맞지? 응. 이제 돌이킬 수 없겠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부터 없었어. 그날 오후 한신그룹 내부 공지가 떴다. 재무팀 과장,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 확인. 인사위원회 회부. 사내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끓었다. 저 사람 그 입주자 대표 아들 아니야? 회사 돈 빼돌렸다며. 형사고발 간다던데. 입주자 대표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여러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와줘. 그건 선을 넘었어. 잠깐만 덮어줘. 우린 손 못 대. 전화는 짧았다. 총회 전날 입주자 대표는 마지막 여론전을 시도했다. 입주민 단톡방.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관리비는 투명합니다. 회계감사 자료 공개합니다. 자료 파일이 올라왔다. 그러나 몇 분 뒤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다. 외주업체 대표가 대표님 친척이네요. 침묵. 다른 입주민이 또 달았다. 이 계좌 거래 내역 설명해 주세요. 입주자 대표는 답하지 못했다. 토요일 오전 8시 경제 전문지에서 2차 보도가 나왔다. 한신그룹 재무팀 과장이 자금 세탁 의혹에 연루됐고 모친의 아파트 관리비 흐름과 연결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다. 수사기관 고발 예정. 총회. 토요일 오후 2시. 입주민 총회장. 의자 80개가 채워졌다. 입주자 대표는 단상에 섰다. 얼굴에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 있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허위 음해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 딸이 뒤쪽에서 일어났다. 질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관리비 외주업체 세 곳 대표님 친인척 명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계좌 흐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정보입니다. 딸은 태블릿을 화면에 연결했다. 프로젝터에 흐름도가 떴다. 화면에는 날짜와 금액, 계좌 흐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게 허위입니까? 입주자 대표의 입술이 굳었다. 조작이에요.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한 입주민이 일어났다. 회의만 상정합시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과반을 넘겼다. 입주자 대표의 마이크가 꺼졌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정직 3개월 및 형사고발.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 업무상 배임 횡령, 전자기록 손괴 시도. 입주자 대표 아들은 조사 대상이 됐다. 총회가 끝난 뒤 입주자 대표는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 지인,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녀의 차 안에서 손이 떨렸다.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나 형사 조사받게 생겼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비실. 해가 기울 무렵 아버지가 물었다. 끝난 거냐? 딸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야. 더 가? 응.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단지 입구에 취재 차량이 서 있었다. 너 괜찮겠냐? 딸은 잠시 생각했다. 아빠, 응. 드러날 건 다 드러나야 끝나. 총회가 끝난 뒤 단지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관리사무소로 첫 공문이 도착했다. 입주자 대표 관리비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 소장에게 건넸다.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주자 대표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 아들은 피의자 신분. 뉴스 자막이 바뀌었다. 입주자 대표 재무팀 과장 모자, 자금 흐름 수사 착수. 단지 입구에 취재 차량이 다시 섰다. 수사기관은 외주 업체 3곳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세 업체는 모두 설립 8개월 남짓이었고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월 매출은 전부 단지 관리비에서 나왔다. 그 돈이 친인척 계좌로 빠져나갔다. 그 계좌에서 다시 아들 계좌로 들어갔다. 이 흐름은 3달 동안 반복됐다. 총액은 1억 7천만 원이었다. 입주자 대표는 조사실에서 말했다. 잠깐 빌려준 겁니다. 누구 돈을요? 관리비. 동의 받았습니까? 대답이 막혔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2차 결정을 내렸다. 해고. 사내 게시판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삭제된 계정처럼 존재가 지워졌다. 그는 여러 기업에 지원서를 넣었다. 면접까지 간 곳도 있었다. 평판 조회에서 문제 있습니다. 저희는 답변 어렵습니다. 입국 컷. 다른 업종도 시도했다. 금융, 유통, 스타트업. 모두 같은 답이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 계좌 일부가 동결됐다. 입주자 대표 명의 차량에 가압류가 걸렸다. 단지 주민 게시판에는 공지문이 붙었다. 전 입주자 대표 횡령 관련 수사 진행 중.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얘기를 했다. 설마 저렇게까지 관리비를 건드리네. 경비 아저씨한테 그 짓까지 하더니 마지막 대치. 입주자 대표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총회 이후 사흘 동안 기자, 전화와 경찰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지만 문장 끝이 자주 흔들렸다. 손톱이 벗겨질 정도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말이 아니라 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딸이 서 있었다. 뭐려. 해임됐잖아요. 회사도 잘렸고 횡령 금액 반환하셨나요? 곧 정리될 거예요. 형사 수사는요? 입주자 대표의 눈이 흔들렸다. 고소 취하해 주세요. 고소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딸은 조용히 말했다. 시작은 대표님이 했죠. 입주자 대표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저씨, 말 좀 해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표정이 무너졌다. 수사는 속도를 냈다. 자금 흐름도는 완성됐다. 모자 공모 구조가 드러났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자금 세탁이었다. 기사가 다시 떴다. 모자 공모 의혹 검찰 송치. 아들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구속 수사 전환. 단지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대놓고 말했다. 저 집 이제 나가겠지.
출소 후 그는 다시 지원서를 넣었다. 경력란은 비워둘 수 없었다. 전 직장 한신그룹 재무팀. 검색 한 번이면 기사 수십 개. 면접실에서 질문이 날아왔다. 자금 세탁 의혹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입구 컷.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입주자 대표의 집에 부동산 중개인이 드나들었다. 급매로 내놓은 집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표가 붙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은 고개를 돌렸다.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떠날 때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비가 내렸다. 아버지는 우산을 정리하며 딸을 봤다. 이제 우리한테 안 오겠지. 응, 후회 없냐? 딸은 잠시 생각했다.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도 조용히 살자. 딸은 미소 지었다. 원래 조용했어. 경비실 창문에 비가 부딪혔다. 이번엔 냄새가 아니었다. 6개월 후 단지는 평온했다. 새 입주자 대표가 선출됐다. 관리비 회계는 외부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경비실 냉장고는 깨끗했다. 누군가 음식을 건네려 하자 아버지는 말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딸이 웃으며 물었다. 아빠, 밥 먹었어? 응, 유통기한 확인했어? 당연하지. 딸은 경비실 창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 냄새가 아니라 공기가 남았다.